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에도 한국경 헤지펀드의 좀 성장이 아무래도 눈에 띄는 펀드 시장에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뭔가 악재라면 악재겠죠. 소식이 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공매도 잔고 공시안이 통과가 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찬물을 끼얹을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문은 한국형 헤지펀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펀드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도 좀 어땠는지 비교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 시장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일반적인 공모와 이제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먼저 짚어보면요. 최근 수년간 박스권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 일반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인프라 그리고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로 보면 지난해 말에 200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와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07조 원까지 불어나는데 공모펀드는 한 230조 원까지 순자산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 50인 미만의 고액자산자나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헤지펀드 등 이제 다른 투자 방식을 좀 구사하는 그런 펀드를 말하는데 그 이제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반적인 주식 펀드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펀드 시장 동향을 보면 전체 펀드 순자산은 늘었지만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펀드 같은 경우는 순자산 규모가 보면 전월 대비 4.6% 늘었는데 주식형 펀드는 2.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참 이런 변화들만 보더라도 진짜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이 하고 실제로도 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냥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처럼 잘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형 펀드에 아마 돈 물리고 계신 분들도 그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드디어 수익권이다 하셨던 분들도 다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선 좀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설 연휴 직후인 지난주까지는 좀 급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5.4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초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동안 주식형 펀드 손실이 워낙 많이 불어난 터라 이를 많이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절대 수익을 내세우는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궁금한 상황인데 이 같은 하락장에 나름 방어력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그 시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 헤지 펀드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절대 수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헤지펀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헤지펀드가 최고 계속 수익 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동시에 베팅하면서 이제 비율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주식형 펀드보다는 좀 이런 수익률 감소나 방어하거나 방어력이 선방한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헤지펀드 운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인수합병 시장이 좀 이슈다 보니까 좀 살펴보면 인수합병이나 기업의 부도 같은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이벤트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그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투자 전략이 있고요. 예. 또 주식이 아니라 이제 신주인 승권 부산채나 전환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그 메자닌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사고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파는 그 롱숏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헤지 펀드들은 이런 롱숏 전략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와 네. 함께 이제 다른 투자 전략을 병행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시장 대혼란이라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헤지펀드에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헤지펀드 성격 그리고 특징상 이런저런 결합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롱숏 펀드에 대해서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헤지펀드 수익률도
아무래도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뭐가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도 한번 꼽아볼까요? 일단 한국형 헤지펀드 48개가 있는데요. 그 수익률을 이제 연초 수익률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 네.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한 4%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안 좋은 것은 마이너스 11%까지 수익률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체 상품 그냥 평균 낸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예. 그 상품마다 또 이제 개별 상품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별 상품 수익률로 이렇게 좀 더 이제 자세히 따져 보면은 예. 그 작년에 그 라임 투자자문이라고 있는데 이 네네. 회사가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 이제 모히또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가장 높은 수익률인 이 모히또 펀드가 4.4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쿼드 자산 운용의 이제 다른 헤지 펀드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운용사에서 상품이 운용을 여러 하고 개 있는 있습니다. 상품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4%고 네, 그리고 또 또 제일 안 나온 게 12%다. 마이너스 12%인데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가장 안 좋은 곳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안 좋은 상품을 말했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주로 롱숏이라는 것을 주 전략으로 하는데 그 헬스케어주가 휘청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고요. 또 쿼드 자산운용 외에 이제 다른 하위 헤지 펀드를 보면 대신 자산운용의 에버그린 롱숏 펀드가 마이너스 9.3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대신 자산운용 에버그린 멀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멀티 전략을 그리고 이제 특정한 주 전략을 정해놓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은 다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위 펀드를 보면요. 라임 자산운용의 수익률 상위 헤지 펀드는 삼성 자산운용 헤지 펀드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 삼성 H클럽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가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또 삼성 H클럽 에쿼티 헤지 펀드가 2.47%, 삼성 하이브리드 펀드가 2.34%의 수익률로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참 지금 저희 PD도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헤지펀드 상품명은 참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명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렇게 구분을 그러니까요.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뭐 이렇게 팜플렛을 주면 예.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면 뭐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하다 보면 이제 예. 맨날 하는 게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도 그래도 좀 새롭게 태어난 운용사들이나 그런 상품들의 좀 수익률이 좋다는 것 정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좀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이 지난해 말에 예, 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문사들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막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라임 자산운용, 이제 신생 운용사 얘기를 했지만 뭐 모든 이제 신생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이 다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방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요. 뭐 다른 곳을 보면은 LK 자산운용, 이제 롱숏 전략을 펴는 펀드가 연초 후에 0.0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또 다른 하나의 LK 자산운용 롱숏 펀드는 0.0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경 PSG 자산운용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마이너스 0.6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지난 1월 12일 설정된 그로스 레지 펀드는 0.59%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헤지펀드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0.06%? 야, 무슨 은행 금리보다 낮아가지고 여기서 뭐 선방했다고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잠시 한 2, 3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5%, 그렇죠. 해외는 12%,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고 흐름이 조금 더 잘 나갔으면 하는 와중에 네, 이제 어제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국회 네. 정무위원회에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공시안을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법안이 그렇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찬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래도 이제 화의가 좀 돌나 시작했는데 네. 찬물을 끼얹는다 어깨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은 대차 거래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서 차익을 내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어제 정무위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일단은 공매도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네. 이게 미공시나 이제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제 기준을 보면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면 인적 사항과 잔고 비율을 공시해야 하는데 뭐 시행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0.1%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계속 공시를 하게 되다 보면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보면 이제 가급적 투자 전략을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을 하겠지만은 그 앞으로 시장 성장세를 보면 이 비율대로라면은 대형 헤지펀드를 갖고 있는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중소형주나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다 공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보통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해당 기업과의 관계가 껄끄러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에서 원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난의 화살이 운용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공매도 전략도 각 운용사의 전략이 있을 텐데 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략 펼칠 거야라고 말하는 거나 침이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모펀드 운용사들,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좀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행령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